안녕하세요. 74세 된 민석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심지어 제 자식들도 모르는 이야기 말입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장남 현욱이가 명절 때 집에 와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투자니 뭐니 하는 소리도 그만하시고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안히 사세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40년 넘게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은 저를 제 자식이 무능한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현욱이는 뉴욕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다니면서 연봉 12만 달러 정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이죠. 그런데 자기가 성공한 줄 아나 봅니다. 차남 현진이는 뉴저지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는데 연봉 8만 달러 정도 됩니다. 둘 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저를 그냥 고집 센 늙은이로만 보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인 가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3베드룸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저희 부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제가 월 3,200달러, 아내가 2,800달러 받으니까 합쳐서 6,000달러 정도 되죠. 생활비는 월 4,500달러 정도 나가니까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 자식들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1975년 제가 2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맨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온 거였어요. 부모님은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셨고 사형제 중에 저만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너 미국 가서 뭐 할 거냐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1베드룸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300달러였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연봉 3만 5천 달러였어요. 그때로서는 나쁘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정말 치열해요. 특히 저 같은 아시아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인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회사 동료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시장 분석을 했어요. 집에 와서도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1978년에 아내 영희와 결혼했어요. 영희는 간호사였는데 정말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투자에 미쳐 있을 때도 묵묵히 뒷바라지해 줬어요. 1979년에 현욱이가, 1982년에 현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월급의 4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다른 한인들이 좋은 차 사고 큰 집으로 이사할 때도 저희는 꾹 참았어요. 제 목표는 투자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었거든요. 1980년대 중반이 되니까 저축한 돈이 2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배운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1987년 10월 19일 제 인생을 바꾼 날이 왔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아침 다우지수가 무려 22%나 폭락했어요. 월스트리트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장이 과열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읽던 투자 서적들이 떠올랐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까지 모은 돈 50만 달러 전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오늘 이 난리가 났는데 왜 주식을 사?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모든 사람이 팔 때 사야 하는 거야. 아내는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 제 뜻을 꺾지 못했어요. 3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투자하고 나서 주식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30% 손실이 났습니다. 50만 달러가 35만 달러가 된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투기꾼이라고 수군거렸어요. 민석환이 미쳤대. 애들 교육비까지 주식에 쏟아부었대. 한인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제 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더 힘든 건 가족이었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치료비로 월 $500씩 나갔어요. 현욱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도박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성과급이 삭감됐고 저희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아이들 옷도 중고로만 샀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자면서 주식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 제가 39세 때였어요.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동서독이 통일되고 세계 경제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저는 직감했어요. 이제 진짜 기회가 왔다. 그동안 떨어졌던 주식들을 기술주 중심으로 재편성했어요. 특히 컴퓨터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포트폴리오가 20% 올랐어요. 6개월 후에는 원금을 회복했고 1년 후에는 50% 수익이 났어요. 1990년에는 자산이 $100만 넘어섰습니다. 그때부터 한인 커뮤니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투기꾼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 고수라고 부르더라고요.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2년간의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잊지 않았거든요. 199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찍부터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회사들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1995년에는 넷스케이프가 상장되면서 인터넷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제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질 때도 저는 미리 대비했습니다. 1999년 말에 대부분의 인터넷 주식을 정리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겨뒀거든요. 그 덕분에 2000년 폭락장에서도 큰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주식이 싸졌을 때 좋은 회사들을 저가에 매수했죠. 2001년부터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주목했어요. 검색 엔진이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구글이 2004년에 상장됐을 때 저는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지금 사람들이 대박 주식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에 저는 일찍부터 투자하고 있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아직 작을 때부터 투자했어요. 지금 제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로만 $1,500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금이 $500만, 합쳐서 $2,000만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60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있고 자식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식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갑자기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가족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현욱이가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조용히 지내세요. 그 순간 40년 넘게 월스트리트에서 쌓아온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제 자식들이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지난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현우가, 현진아. 너희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본 순간 온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현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무시하던 아빠의 투자 실력이다. 4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으면서 쌓아 올린 거야. 그러면서 저는 1987년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된 제 투자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어떤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와 분석을 했는지. 현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네요. 현욱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들어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후련했어요.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드디어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거죠. 며느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하지만 저는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74세인 지금도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부해요. 인공지능, 전기차, 메타버스.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분야를 저도 계속 연구합니다. 둘째,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마다 저는 기회를 찾았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셋째, 투자는 지식이 아니라 인내의 게임이에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2년 동안 아내가 끝까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다섯째,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시장은 항상 변하고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해요.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일곱째,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세요. 남들 따라 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세요. 저는 항상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필요한 회사인가? 를 물어봅니다. 여덟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복리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홉째, 정보에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대화하세요. 정보가 돈보다 중요해요. 열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세요. 저는 지금 제 자식들에게 투자 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돈 자체보다는 돈을 다루는 지혜를 전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에도 환원하려고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저는 74세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암호화폐와 NFT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그런 걸 왜 배워요? 라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제 자식들도 이제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줘요. 아버지,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은퇴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줘요.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자식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아내도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정말 후련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늙었으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제가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들은 60세 이후에 한 것들이에요.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 투자한 건 모두 60대 이후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판단력이 좋아져요.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투자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투자도 많았고 후회하는 결정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시장은 항상 옳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고 완벽한 투자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먼저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을 체크하고 경제신문과 투자 관련 자료들을 읽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요. 오후에는 투자 관련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죠. 주말에는 자식들과 만나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현욱이와 현진이도 이제는 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아버지, 테슬라 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인공지능 관련 주식 중에 뭐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럴 때마다 기뻐요. 40년 넘게 쌓아온 제 경험을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조금씩 투자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어리지만 돈의 소중함과 투자의 기본 개념은 알려주려고 해요. 할아버지, 주식이 뭐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런 순수한 질문들을 받으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해진 때라는 게 없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고 배우기에 늦은 때도 없어요. 저는 25세에 미국에 와서 50대까지는 월급쟁이로 살았어요. 진짜 큰 돈을 번 건 60대부터예요. 지금도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라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제발 그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투자를 계속할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쌓아온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어요. 한인 후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거나 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났으니 조용히 지내세요라는 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4세인 저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포기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빛날 수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예요. 감사합니다.